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오며 수많은 계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조용히 한 가지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60이나 70을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어떤 것에 집착하며 살고 있다면 아마 마음의 평안은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늘 바빴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었고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시간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질 때 당신도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온 것일까? 왜 마음 한쪽이 이렇게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나는 젊었을 때 연구실에서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고 함께 토론하던 동료들이 있었고 밤늦게까지 술자를 기울이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언제나 조용히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어느 날부터 한 사람씩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못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자의 삶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자 나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관계 앞에서 등을 돌렸고 어떤 사람은 내 성공을 불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 기대하던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내가 부족했던 것일까? 당신도 비슷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멀어졌을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지나며 나는 조금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떠남이 반드시 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이 불필요한 가지를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듯이 인생도 어느 시점이 되면 관계를 가볍게 만듭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삶이 풍요롭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계도 억지로 붙잡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관계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십 명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보다 단 한 사람의 진심을 아는 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한 사람조차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벌이 아니라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자리에서 비로소 당신 자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사람을 믿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면 고마웠고 도움을 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분노도 줄어들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에 너무 많은 기대를 올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밤에 당신이 혼자 앉아 있다면 혹은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사람이 줄어든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의 삶이 이제야 조금 더 맑아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필요한 소리가 줄어들고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아마도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늦게 만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대부분의 상처는 상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던 기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에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아마 그렇게 믿으며 살아온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웁니다. 성실하면 보답이 있고 정성을 다하면 마음이 통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놀라울 만큼 단순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형편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나는 그 사실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를 말하던 사람도 자기 가족의 일이 걸리면 전혀 다른 선택을 했고, 늘 의리를 이야기하던 친구도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때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분노했고 마음 깊이 실망했습니다. 나에게도 오래된 친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우리는 30년 가까이 서로의 삶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가 이야기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밤새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형제처럼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나를 돕기보다 자신의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나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은 뒤에야 나는 다른 시선으로 그 일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상황이 그의 본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오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의리가 그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전과 이익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각자의 삶이 만들어낸 성향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깊이 상처받았던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 이 사람도 나를 위해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 위에 무겁게 얹혀있는 짐과 같습니다. 그 짐이 무너질 때 우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아픕니다. 나는 그 일을 겪은 뒤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믿지 않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사람을 좋아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마음 깊은 곳까지 기대를 쌓아 올리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아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이상하게도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당신도 아마 인생을 살아오며 비슷한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돌아섰거나 예상했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억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무거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순간을 고맙게 여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친절이 계속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계절처럼 변하기 때문입니다. 봄의 따뜻함이 영원하지 않듯이 인간의 호의도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며 결국 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입니다. 기대를 줄이면 분노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오늘 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처도 언젠가는 조용한 지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때 오히려 더 쉽게 지치고 상처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손을 내밀곤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외면하지 못하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말입니다. 그때 나는 그런 태도가 사람 사이에 신뢰를 쌓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들은 고마움을 표현했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손을 꼭 잡으며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 한번 도움을 받았을 때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두 번째부터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쯤 되면은 부탁의 말투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 당연한 요청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돌아온 말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준 도움은 모두 사라지고 단 한 번의 거절만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종종 존중받기보다 소모됩니다. 늘 맞춰주는 사람은 신뢰받기보다 이용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악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호의는 어느 순간 권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경계가 흐려지면은 관계는 쉽게 기울어집니다. 나는 그 일을 겪고 난 뒤 한 가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중한 거리 두기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차가운 태도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으며 인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방까지 모든 사람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나의 약점과 고민, 욕망과 두려움까지 모두 꺼내놓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용한 거리를 남겨둡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마음을 열어두는 방식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디까지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그 선을 쉽게 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애정의 크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안에는 적절한 간격도 필요합니다. 당신도 아마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깊어졌던 관계 말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친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친밀함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기대가 커지고 작은 행동에도 쉽게 서운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볍게 웃으며 인사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또 어떤 사람과는 조금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마음 깊은 곳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계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진실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100년을 넘는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슬프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름 속에서 몇 개의 진짜 이름만 남게 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지쳐 있다면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부탁에 응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거절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오래 따뜻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시끄러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조용한 밤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집안의 불이 하나씩 꺼지고 더 이상 전화가 울리지 않을 때입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밤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 주말, 아무도 찾지 않는 오후, 문득 자신이 세상에서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피하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계속 사람을 만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시간을 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나를 채워주지 않을 때 느끼는 비어 있음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이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만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도 모임에 나갔고 토론을 했고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면 괜히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면 또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는 그 허전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나 자신과 낯설었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해 겨울 나는 큰 병을 앓으며 몇 달 동안 거의 혼자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을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냈겠지만 그때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지난 삶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나온 길, 내가 했던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후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마음이 서서히 맑아졌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나 자신과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늘 조금씩 자신을 조정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에 맞추며 때로는 본심을 숨깁니다. 가족 앞에서도 완전히 솔직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조금씩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순간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고 아무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시간을 통해 고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한 선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이가 들면 쓸모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직장을 떠나고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할이 사라졌을 뿐 존재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 더 진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시간을 보내며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읽었다면 그때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읽었습니다. 작은 화분을 돌보며 흙을 만지기도 했고 오래전에 멈추었던 음악을 다시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시간은 다른 사람을 위한 연주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조용한 세계가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풍요롭습니다. 산책을 하며 바람 소리를 듣고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집니다. 나는 그것이 나이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여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삶이 당신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건네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고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더 단단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단순하지만 깊은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아주 큰 사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늘 어떤 특별한 날을 기다립니다. 큰 성공이 찾아오는 날,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날, 혹은 모든 일이 한꺼번에 풀리는 날을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조용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평범한 하루들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길을 걷고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그 평범함을 자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늘 더 큰 의미를 찾으려고 했고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작은 순간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서야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그 평범한 하루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별한 날은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평범한 날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줍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 나는 집 근처 길을 천천히 걸은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웠고 나무의 잎들은 거의 떨어진 뒤였습니다. 길가에는 낙엽이 조용히 쌓여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길을 여러 번 걸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 마음에 오래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날들 가운데 이런 조용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늘 바쁘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삶은 늘 더 앞에 있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계속 달려가고 있는 시간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끔은 걸음을 조금 늦추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하루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손에 쥔 것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방에는 많은 물건이 없습니다. 오래된 책 몇 권과 낡은 의자 하나,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공간에서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햇빛이 바닥 위에 천천히 움직입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때 마음속에서는 어떤 경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이라는 하루가 조용히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걸어온 시간과 함께 늙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았는지가 마음의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나는 이제 화려한 장면보다 이런 조용한 순간들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누군가와 나누었던 따뜻한 대화, 창밖에서 들리던 빗소리, 저녁 하늘에 천천히 번지던 노을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 오래 붙잡아주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작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날이 쌓여야 삶은 단단해집니다. 특별한 날만으로는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걸었던 길, 당신이 마셨던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누군가에게 건넨 짧은 인사까지도 모두 삶의 한 부분입니다. 나는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을 가장 오래 밝혀주는 것은 아주 큰 불빛이 아니라 작은 등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등불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 속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알아보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깊어지고 있습니다.